지난주에 수업 못했죠? 지난주에 수업 못한 거 중간고사 기간 중에 보강할 거고, 그때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나랑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대사가 특강을 줄 거예요. 전직 장관도 여러 번 했어요. 전직 장관이었고, 한국연구 FTA 해결하는 것들 맞섰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친구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일이 있어 같이 가서 얘기하고 뭐 하다가, 결정은 지난주에 했었고, 수업 시간에 뭐 볼 거고요. 그리고 그때 보강도 해서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콜롬비아에 다음 주에 또 가요. 또 가야 돼가지고, 다음 추석 때 떠나는데, 다다음 주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4일 뺏겨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내가 뭐 3박 4일, 4박 5박 있어도 갔다 한 10씩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2시간 대강을 해줄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분이 항상 내 수업에 꼭 와가지고 2번 수업을 항상 해요. 그분은 이제 중미적, 나는 보통 남미,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요쪽 왔다 갔다 해서 요쪽은 잘 알고, 내가 중미 국가는 안 가요. 안 갈 이유가 그쪽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랑 할 게 없어. 한국 기업도 들어가봤자 뭐 조그만 공제공장밖에 안 들어가 있고, 하긴 뭐 공제공장 크게 되는 굉장히 커요. 연매출이 몇 조씩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그쪽 들어가 있는데, 나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미 국가는 도미니카하고 이쪽은 전문가가 알게 해야지, 그쵸? 우리는 전문가 소리 맡겨야지. 그래서 그분이 할 거니까 어차피 매 학기 한 루틴이에요. 그때 해줄 거고, 또 내가 항상 또 학기 중에 출장이 있을 때 또 그분이 또 써먹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근데 매 학기 했어요. 매 학기 그분이 도미니카하고 이쪽을 해줬으니까 그쪽 하도록 하고요. 내가 학기 초에 공지했지. 나 출장 있으니까 싫은 사람 드랍하라고. 그쵸? 드랍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거 매주 이 수업 들어오고 싶다고 메일을 여러 통 받았는데 해외에 있어가지고 답도 못하고, 멕시코나 브라질만 해도 그 데이터 로밍이 되는데 콜롬비아는 데이터 로밍도 안 되고, 거기 또 여행 위험 지역이라서 또 보험도 가입이 안 돼요. 여행자 보험 가입되잖아요. 브라질, 멕시코에도 가입되는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 내가 브라질 상파울로 갔다 왔어요. 현대차 일로. 근데 거기 가는데 현대차 주재원들이랑 딱 방탄차를 타고 다녀요. 강도 총을 써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웃으면서 한국 들어가다 다음 주에 콜롬비아 가야 되는데 여기 폭탄은 터지지 않지 않냐고. 그쵸? 폭탄 안 터져요. 어젠가 그저께 에콰도르 콜롬비아 축구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컨퍼런스 대통령 왔었고, 마지막으로 연설하는데 갑자기 힐튼 호텔인데 불이 나가더라고요. 전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동이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폭탄 터지는 거 아닌가. 나도 이제 빨리 나오시는데, 마침 내가 대통령을 있고 내가 단사가 바로 앞에 내 자리에 터치면 같이 터지잖아. 뒤쪽엔 몰라도. 내가 한 20년 전에 콜롬비아 갈 때 폭탄 한번 터질 때 있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애들 보통 다 그런 경험은 있어. 폭탄 터질 때 주위에 있었던, 바로 앞에서 죽으니까 그 얘기 못하지만은,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정전했다고 해가지고 안심했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앞에 얼굴 쳐다보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왜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없어. 정신 없는 게, 7월 중순에 중국 갔다 오자마자 미국에 하와이에 가족들 휴가 갔다 오자마자 브라질 갔다 오자마자 현대자동차로 갔다 오자마자 4, 5일 있다 다시 콜롬비아 갔다 오자마자 지금 도착한 거거든.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나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는 이해할 수 없을 아마 오늘 내일 지나고 이번 주 수요일쯤은 정상을 회복할 거야. 미안해요. 히스패닉 사회의 1학기를 내가 수업을 보통 이렇게 나눠요. 라틴 아메리카의 정서과학자 2학기가 히스패닉 사회의 이해. 나누는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1940년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거를 하나씩 동안 다 알 수가 없어요. 국가는 많아요. 멕시코 있죠. 멕시코는 북미입니다. 북남미 하면 원래 멕시코는 안 들어가요. 멕시코는 북미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의 포함국 어디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죠. 멕시코는 북미예요. 그 다음에 중미 국가들, 과테말라, 도미니카. 중미 국가는 나도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갈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고, 외교부에 있는 후배들이나 내 학생이었던 애들이나 좀 하면은 교수님 중미 국가 가면 너무 싫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은 도미니카 가려고 또 여자인데 결혼해야 된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실제요. 학생들이 도미니카 근데
중류국가는 한국 업체를 많이 진출해 있어요. 공장도 있어가지고 노동 비용을 국제화시켜야 되니까 뭐 인터내셔널 레이버 커스트라고 하나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많이 나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안 나와 있고 중면 잘 모르고 중면도 뭐 다른 분이 알려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중미 국가, 조그만 국가들, 뭐 도미니카, 카리브에 정말 바다 나옵니다. 그 도미니카, 니카라구아, 쿠바가 있죠. 쿠바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 중요하니까 쿠바, 뭐 엘살바도르 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남미 시작된 위 지점에 뭐가 있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등등등등 볼리비아, 파라과이인데 같은 스페너를 쓰는 브라질 거고 다 스페너를 써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쓰고. 근데 뭐 내가 포르투갈 한마디 못하는데 그 지지난주 브라질에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 걔네들은 다 알아들어요. 포르투갈은 대충 알아듣고 왜냐면 스페인어권 애들은 포르투갈 안 배우도 브라질 애들은 언어도 구입돼 있고 웬만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애들은 못 알아듣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다 알아듣고 근데 그 얘기 왜냐면 나라가 워낙 다양하고 같은 국가도 멕시코 틀리고 아르헨티나 틀리고 칠레가 틀려요.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 메스티소로 구성된 나라, 인도로 구성된 나라 대지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독립 후에 조각조각 찢겨진 나라 브라질처럼 원래는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도우셔가지고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나라 그런 나라는 보통 한 국가지만은 지역마다 전혀 틀린 국가라고 보면 되고 하기 때문에 1년 8학기와 다를 수가 없어서 1년을 쪼갰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뭘 다루냐면 1942년을 1492년 콜럼버스가 라틴아메리카 발견한 그 기점부터 독립 때까지 2학기 때는 독립전 때부터 21세기 현재까지 해서 1학기 때는 그냥 역사를 직선적으로 하신다면 2학기 때는 개별적인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초점을 맞출 국가는 멕시코를 제일 먼저 시작할게요. 멕시코 독립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맞추고 그 다음에 칠레 맞추고 아르헨티나 맞추고 쿠바를 맞힐 거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시간 동안 중미 그쪽 전문하시는 분이 가르칠 게 도미니카나 뭐 코스타리카 이쪽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됐죠? 그러면 라틴아메리카가 어떤 국가인지 대충 알 텐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남미 가본 적 있어요? 없지? 남미 가본 사람 남미 하면은 어떤 느낌 들어? 라틴아메리카 아무 생각 없어? 이거 왜 들었어?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남미 따르니까 따라 들어서 친구 따라 관광하는 댓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할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증권계에서 이름을 날린 애들이 꽤 많아요. 그 자산운용사도 세운 애들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게 감이 떨어져서 이제 진짜 베팅할 날이 안 되고 여러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중반이 제일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다 그때 반드 돌아와가지고 자산운용사 차리고 그때만 해도 IMF가 있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교수들은 이론적인 분석은 잘해. 근데 결정적인 속에 우리는 엔터를 못해요.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어디 사라고 얘기해줘. 나는 못 사요. 보면 이제 올라있어. 이거 팔라고 얘기해. 나는 못 팔어. 근데 그걸 나는 소리 막 귀찮아서 잊어먹고 있고.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얘기가 왜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는 게 꼭 오른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들은 다 많아요. 전공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인기 있다고 그 전공 선택한 사람들 막 그때 그 회사 인기 있다고 가려고 그러고 그만뒀다 80년 했던 애들 그 결과가 틀려. 80년대 삼성전자 인기 없었거든? 삼성물산 인기 갔어. 삼성전자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애 삼성전자 들어가 파트너가 나와 삼성물산 들어갔어. 특히 막 농협 들어간 애들 막 울고 나고 내가 왜 농협 가야 되고 심지어 그만둔 데 있고 근데 지금 농협 들어간 애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고 삼성전자 들어간 애들이 80년대만 이렇게 누구 알았겠어, 그렇죠? 주식도 오를 때는 또 전공도 인기 있고 그러면 안 되고 10년, 20년 일하다 되는데 지금 졸업해서 보니까 나 졸업해서 26년 됐는데 친구 따라 강남 안 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미래 비전이 안 보일 때는 친구 따라 강남으로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망하더라고요.
확실한 비전이 없을 때 친구 따라가야 되고, 그죠? 혼자 못하고 주장하다가는 둘 중에 하나야. 대박나거나 쪽박사거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위험한. 그치, 위험하지. 그쵸? 북한, 콜롬비아, 북한 터지고 하긴 거기도 요새 안전하대. 근데 카르타헤랑 갔다 왔는데 카르타 관광도시에 카리브에 마지막으로 폭탄 터진 게 2년 전이래. 나보고 안심하다고 하더라고요. 2, 3년마다 한 번 터지고 보고타 수도는 뭐 한 1년에 한두 번씩 터지니까는 뭐 콜롬비아 89년도까지 1년에 한 2만 명이 실종됐죠. 브라질도 뭐 꽤 많이 죽지. 콜롬비아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익숙해지가 않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걱정할 필요 없으면 나한테 가끔씩 물어봐. 콜롬비아 여행 가요? 안전해요? 브라질 소매칭이 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납치하는 게 여러분들 잡아 어때 인건비도 안 나와. 여러분들 뭐 받으니까 인건비도 안 나게 해서 여러분들 뭐 큰 사업가라든지 외교관이면 그런 문제가 되지. 외교관이면은 납치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생기니까. 이번에 갔을 때 지난번에 그 콜롬비아하고 한국하고 FTA 통상교섭 2월달에 체결된 할 때 외교관들이 그 까르타나 카리브에 여기 호텔에 있었는데 자기 일주일에 호텔 밖에 한 발짝도 벗어못 났대. 그래서 내가 외교들이 그러고 사냐고 밤에 한 번에 나갔다 오지. 절대 외교 통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또 지령도 내려왔고 위험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일 시키기 많으니까 또 그게 있지. 내가 이번 가을 3박 4일 있는 동안 호텔 가서 한 번도 못 나갔어. 그래서 낱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 그쵸? 또 정말? 응? 뭐? 정렬이 많아요. 그쵸? 정말 정렬이 많지. 오늘 일은 내일은 미루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니까 쉔브라이 마냐나도 정말 내일이니까 오늘은 내일 생각하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인생을 쓰기에 정말 정렬이 많지. 또 축구 잘하죠? 그쵸? 나도 컨퍼런스 있다 축구 경기 하니까 이번에서 에콰도어 축구 예선전 결정되었습니다. 그쵸?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축구복 입고 왔더라고. 또 정년, 열정,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죠. 고위험, 위험 리스크가 크고. 이소 매듭이 누구 있어? 다른 나라는 학교에 납치합니다. 그렇죠. 납치할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중에 납치할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듣고 나서 납치합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정말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도 여학생이 더 많이 가. 교수님 지금 납치합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마치피추 와 있어요. 이메일 오고 왜 있어요 이 중에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겨울에 한 최소한 두세 명, 서너 명 아마 여행을 갈 거예요. 경험상 몇 명씩 꼭 가더라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가면. 여러분들 납치 안 해요. 인건비 안 와. 확실해, 그거는. 걱정하지 마. 소매치기는 당할 수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고, 어차피 위험한 지역은 여러분들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테러를 주로 당하는 뭐, 비밀경찰 국장이나 대통령이나 상호위원들, 장관들 옆에 서 있을 일도 없을 거고, 폭탄 터져도 주로 그런 데서 터지지 민간인들 근처 여러분들 관광지에 터지진 않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스페인이라는 국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학교 수업 들은 사람. 그쵸. 스페인 들었었지. 스페인 하는데 한 2달 잡아먹었지. 그쵸. 스페인을 모르면은 라틴 아메리카를 모르는 게 그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그 시스템이 스페인을 갔어요. 내가 처음에 라틴 아메리카 살면서 얘들은 왜 이럴까? 스페인 틀 얘기했지나 스페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교수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교수가 되고 나서 스페인을 프로젝트로 자주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참, 결국 이게 스페인에서 왔구나.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결국 문화적인 뿌리가 같다는 걸 내가 뼈저리 느꼈어요. 멘탈러티가 상당히 비슷해요. 스페인의 멘탈러티 플러스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인 멘탈러티 차이가 인디오가 많냐, 백인이 많냐, 흑인이 많냐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틀려질 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스페인에서 왔기 때문에 스페인을 모르면은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를 잘 몰라요.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여기 스페인 뺐는데 1학기 때 2달 소요했기 때문에 여기선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스페인의 역사, 콜럼버스가 왜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는지 독립 때까지 1학기 때 했던 수업을 요약해서 알려줄 거예요. 테스트 리뷰를. 테스트 리뷰하고 다음 시간부터 독립 때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때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쵸? 그 스페인이나 독립할 때까지 역사를 몰라야 해서 그거를 내가 엑기스로 뽑아서 보여줄 거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 1학기, 2학기 수업이 연속성이 있는 건데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1학기 수업 요약해서 보여준 다음에 2학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라틴 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이라고 했어요. 생성과 확장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1490 자꾸 날짜가 콜럼버스 1490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내가 내 수업 시간에 연도 배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연도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1492년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생선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는 콜럼버스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백인과 인디오 간의 혼혈로 새로운 인종이 구성됐어요. 라틴 아메리카 인종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메스티소죠. 백인과 인디오 간의 혼혈은 1492년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1492년 전에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어요. 물론 인디오, 아스테카, 마야, 잉카 같은 인종은 존재했지만 1492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때려 부셔버렸어요. 인디오 90%가 학살당하거나 죽었어요. 강제노동으로, 전염병으로. 1492년 이후에 100년이 채 안 돼서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던 모든 인구 중에 90%가 어떻게 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 들었다고 했지. 그래도 얼굴이 기억난다. 그치? 이름이 뭐지? 이름이 무슨 거예요? 수영공학과. 부학기 연습해서 든 학생 별로 없는데, 그쵸? 자. 스페인 사람들이 인도들 어떻게 죽였지, 그때? 기억나나? 어떻게 죽였어? 잔인하게. 찔러서 죽이는 정도였으면 당연하지가 않지. 사람 죽이려면 총으로 쏴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 빼 죽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개 물어띄워 죽이고, 팔다리 자르고, 산채로. 어린아이도 그렇게 불에 구워서 죽이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죽였습니다. 왜냐면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개돼지 죽이면 똑같이 죽였어. 그리고 흑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원래 없었어요. 흑인들이 많아진 이유는 인디오들이 몸이 약했어요. 몽골리안들이 몸이 약해 보거든요. 우리 보양 많이 먹잖아요. 아버지들 보양 많이 먹잖아. 여러분들이 남자들 지금 안 먹고 회사 들어가면 많이 먹기 시작할 거야. 힘들다고. 여자 학생들도 뭐 녹용 먹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녹용 먹은 적 없어요? 무슨 녹용이 이 얘기 아니구나. 이 사람 먹어본 적 있죠. 어쨌거나 인디오들이 체력이 약해요. 보통 인디오들 아스테카나 잉카나 이런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에 건설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인디오들이 고도의 문명을 더운 지역인 해변가나 미림이 아니라 마야를 지역하고는 보통 멕시코시티 해발 2,800m가 그래요. 콜롬비아 보고타 칩차왕국이 있던 해발 2,500m예요. 그 다음에 뭐 잉카 제국이 있던 도시 있죠. 쿠스파 이런 데가 해발 보통 30m 넘어요. 다 선산 날씨예요. 이런 데서 주로 거주했고, 강제노동을 더운 지역에서 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밀사병 걸리고 강제노동을 다 죽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야 되죠. 흑인을 대량 수입했는데 얘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뛰어서 얘도 안 죽어 또. 잘 죽지도 않아. 아무리 뚫리고 패도 또 안 죽어. 인도는 패면 죽고 했는데 웬만하면 전염병도 안 걸려요. 인도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대륙에 면역체계가 없어가지고 한 2만 년의 기간 동안에 신대륙이 고립된 다음에 외부 세계가 접촉이 없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홍역 바이러스 몰랐어. 천연두 바이러스 몰랐어. 스페인 사람들이 오자마자 엄청난 수가 천연두로 홍역으로 감기로 다 죽었어요. 흑인들이 이미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와도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았고 홍토병에 강했고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가 이렇게 흑인이 많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수입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흑인 노예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푸바이 아바나를 기점으로 거기까지 데려와서 거기가 중간 기착지 거기서 남미로 미국으로 팔아넘기 시작했죠. 영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흑인 무역으로 큰 돈을 못 벌었어요. 흑인 무역이 한 배에 한 300명씩이면 살아 돌아 거기서 한 해 동안에 150명이 채 못 살아 100명, 150명 살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100명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0명을 심으면 30명만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무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 흑인이라면 밑창에서 똑바로 통증의 수천 누워서 묵은 채 묶여서 거기서 똥오줌 다 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싼 똥오줌이 여러분들 주위에 차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숨쉬기 공간 많이 준다고 짖지도 않고 그 중에서 살아남으면 이제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흑인 전사들이 갑자기 살아남잖아. 용맹 아파치면서 아니 흑인 전사들이 잡혀오면 살구시켰어. 근데 보통 그렇게 2달간 상해하잖아요. 인간이 존엄성에 대한 모든 적을 상실해버려요. 남자고 여자고 빨가 벗겨진 채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배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토하고 배를 때는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받아 먹을 거 생각해요. 똥오줌 남자에 싸야 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이미 멍해지기 때문에 투쟁은 여기 사라져요.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하면 나중에 인종 구성이 이렇게 돼요. 다시 하겠지만 원주민들 90% 아주 90%만 살아남아도 되겠죠. 그리고 인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누구예요? 백인과 흑인, 백인과 인도의 혼혈, 메스티소. 이게 상당수 인구 차지하는데 한 가지 기억해 줄 건 어느 경우에도 백인 여자와 인도 남자의 혼혈이 무조건 스페인 백인 남자와 인도 여자의 혼혈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인들은 현지인들을 그렇게 피를 안 섞었어요. 보통은 금기시했고 건드려서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고 사상한 남녀가 수치스럽게 여겼고 발생했던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은 대량으로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요. 보통은 인디어 여자가 자식이 대여섯 명 있다고 하면 대여섯 명이 다 아버지가 틀리다고 보는데요. 부권부대의 사였어요. 인디어 여자 한 명이 자식이 대여섯 명 있으면 다 아버지가 틀리고 다 강간에 의해서 났다고 보면 되고 절대 결혼 같은 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재미로 데리고 놀다가 다른 자기 분위기 서로 다 돌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 인도 여자마다 자식들이 있다면 다 아버지가 틀리다고 보면 되고요. 어느 경우에도 스페인 백인 병사가 그 여자를 결혼을 살거나 그런 거는 결코 발생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인디어 백인 남자 간의 혼혈인 메스티소, 그 다음에 흑인, 순수한 백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성되냐면 흑인과 인도의 혼혈, 메스티소와 흑인 간의 혼혈, 메스티소와 뮬라또, 그러니까 흑인 혼혈들이 혼혈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또 견종들이 생겨요. 혼혈들끼리 혼혈. 그러니까 백인과 인디오 사이에서 나온 혼혈과 백인과 흑인 사이에 나온 혼혈과 인디오와 흑인 사이에 나온 혼혈과 혼혈 라인 사이에 또 혼혈이 벌어져가지고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종적인 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미 가면 미국 가면 안 그래요. 흑인은 흑인이고 옅은 피부에서 남미 가면 흑인인데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 꽤 많아요. 은근히 약간 기괴해요. 흑인인데 정말 피부에 얇은 그냥 까만 흑인인데 노란 머리에 눈은 또 파래요. 이게 가능해. 온갖 종류의 완전히 인디언인데 또 눈은 파래. 이게 섞이다 보니까 백인인 것 같은데 자식을 낳다 보면 부인이 부정한 듯 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인도처럼 튀어나와요. 유전적으로 이게 가능해. 워낙 많이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종적인 구성이 어떤지 알겠죠? 그 바탕 하나에
기존에 독립 이전에 살던 토착민족, 인디오든 백인이든 메스티소건 플러스 독립 이후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은 유럽으로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새로 성립된 나라, 그건 대표의 나라가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하고 독립 이후에 이민을 받지 않은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또 인종 구성이 또 틀려지고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으로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런 거를 또 기간에 보고 지금 뭐 자세히 받아먹지 말아요. 뭐 받아봤자 이해도 못하면서 받아든 거만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외워봤자 기억도 안 남고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내 얘기하는 거 내가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씩 할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그런 거를 다루겠다는 것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이유가 1학기 때 뭐였죠? 라틴 아메리카의 성성을 확정을 했죠. 성성의 말을 지금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은 1492년도에 라틴 아메리카 존재했다 안 했다? 라틴 아메리카 존재했어요. 그 땅이 어딘가. 하지만 거기에 사는 인종 구성원들은 아름답게 바뀌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온갖 종류의 피가 섞여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단시간에 새로운 인종이 탄생한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었어요. 그게 언제다? 1492년 이후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생성된 거예요. 어떻게 생성됐다? 폭력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폭력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독립 1490년 그때부터 워낙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살과 강간과 강제노동과 억압과 착취가 워낙 일상화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후에 그게 나아졌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폭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 못해요. 이중성은 라틴 아메리카만의 문화가 아니라 스페인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스페인 문화, 반도로서 이베리아 반도가 갖고 있던 이중성이 그대로 어디로 전해진다? 라틴 아메리카로 전해져요. 그래서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이 갖고 있던 역사적인 배경, 이중성, 문화적인 다원성 플러스 거기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카톨릭이라는 거기에다가 카톨릭이 못하면 라틴 아메리카 못합니다. 플러스 뭐가 복합되냐? 인디, 아스테카, 마야, 잉카 같은 토착 문명 플러스 흑인 문명 플러스 거기에다 억압과 착취와 폭력성이 일상화된 사회로 억압된 사회예요. 굉장히 열정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열정 맞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 겉으로 굉장히 행복해 보여. 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다?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이해해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정말 따뜻해. 처음 보는 사람도 10년 본 사람처럼 대해줘요. 정말 따뜻한데 그 사람이 당신을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일 수도 있어요. 폭력성을 이해해야 돼요. 폭력성은 역사적으로 1492년대부터 내재된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과 환희와 폭력성이 공존이에요. 태양이 비치는 그림자가 비치듯이 스페인 문화를 설명할 때 태양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데 라틴 아메리카 문화도 빛과 그림자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가 하나의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사업을 하든 요새 LG, 삼성, SK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들어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정말 많이 파거든요. 한국에서 특히 국내에서 정말 많이 가. 뭐 전공이 뭐 스페인어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닌 상관없이 많이 가는데 요새 진짜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가 정말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이해 못하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이해 못하고 쟤들 왜 거짓말하지? 그렇게 웃으면서 딴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어떻게 돈밖에 모르지? 그런 한편으로 쟤들 돈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같은 사람이 돈에 신경 안 쓰는데 돈밖에 모르는 거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고 차친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거는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을 이해할 때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왜 그런지 국가적으로 나타날 때 문화가 뭔지 알려주려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사실 그게 so what? 그러진 말하는데 상관이 뭐 있어? 이건 라틴 아메리카가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반면 교사예요. 툭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한국 경제가 안 좋고 파업 있으면 남미 비경, 포퓰리즘, 한국이 뭐 어떻다, 남미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남미에서 우리가 남미의 사회에서 남미 역사에서 그거를 거울로 우리가 의외로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유치해볼 분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영미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였을 때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편해. 하지만 내가 남미에서 교환학생 보냈고 남미에 수시로 들어가고 지금도 뭐 벌써 필리핀에서 남미나 세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페인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걔네들을 굉장히 잘 알고 남미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양 문화와 남미 문화와 스페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다 잘 아는데 미국 문화와 그거를 겪어본 결과 정말 남미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을 모르는 게 여러분들의 영미적인 사고방식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앞으로 관여하거나 안 하고 여행 가고 그건 모르겠어. 대부분이 안 그러가는 게 없고 하지만 인생을 하라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교양과목이죠. 그치? 교양과목 느낌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갖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래서 취업하든 연구소를 있든 아니면 다른 걸 하든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어쨌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생성 확장 1학 때 수업이 왜 생성인지 알겠죠? 확장이라고 한 거는 지금 21세기 현재 미국 내 히스패닉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고 히스패닉 사회에 의해. 근데 왜 라틴 아메리카 이해로 안 하고 수업 시간을 히스패닉 사회에 의해 줬을까? 히스패닉이 원래는 스페인의 이름이에요. 보통 히스패닉 하면 미국 내에서 멕시코 이민, 라틴 아메리카 이민이 하는데 원래 히스패닉은 정확히 뭘 의미한다? 스페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라틴 아메리카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 때 처음에는 인디아였어요.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를 뭘로 명명했다? 인디아, 인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인도 제도가 어딘지 아세요? 동인도는 어디예요? 인도인 아파가 동인도지만 서인도 제도는 어딘지 아세요? 인도의 서쪽이 아니라 중미 국가들, 카리베 국가들인데 뭐 바하마나 이쪽이 뭐예요? 서인도 제도예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 해서 서쪽산까지 안 돼요. 유럽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서인도 제도예요. 이게. 원래는 그쪽이 인도인 줄 알고 콜럼버스가 인디아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이름이 남아서 뭐다? 서인도 제도. 그렇죠? 인도양은 어디 있어요? 인도양은 몰디브 있고 인도 있고 그쪽이 인도양이고 하지만 서인도 제도는 인도양 쪽이 아니라 그쪽 카리브해. 콜럼버스가 처음 어디 상륙했냐? 바하마 군도 근처에 상륙했거든요. 고기를 서인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서인도. 웨스트인디스. 웨스트인디스 하면 어디예요? 카리브해 쪽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비행기 탄데 웨스트인디스, 웨스트 서인도 간다고 하니까 인도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카리브해 가자는 얘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가 많습니다. 서인도도 가다가 무조건 아름다워. 바하마 예쁘고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는 투명하고 모래는 정말 하얘요. 하도 고와서 수영복 묻으면은 빨아도 잔잔하게 한 일주일, 2주일 쓰다 보면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도 이게 촘촘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예뻐요. 몰디브 어디죠? 몰디브 예쁘다 하는데 몰디브는 모래가 이렇게 안 되고 몰디브는 물살이 빨라가지고 수영하기 안 좋고 차. 뭐 타진 않지만 하와이 물이 차고 카리브해는 그 카리브 해적 본 적 있죠? 본 사람 있어요? 카리브해 본 적 없어요? 아 캐리비안 해적인가? 캐리비안 해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다 좋지. 정말 그래요. 모래가 촘촘히 박히고 그래서 무조건 누가 서인도 가서 놀러 가자고 무조건 따라가고 서인도에 출장을 하고 무조건 따라가세요. 동인도. 나는 동인도는 안 좋아하는데 난 인도 못 갈 것 같아요. 인도는 아직 안 가보니까 갔다 온 사람 모르게 나는 그래도 공식 먹고 배 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면 라틴 아메리카, 원래는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뭐라고 명했다? 인디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라는 게 밝혀졌죠.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다에서 새로운 대륙에서 아메리코 베스푸치에서 아메리카로 했어요. 라스 아메리카.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페인 식민지죠. 스페인이 아메리카라는 뜻으로 아메리카, 이스파니아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이스파니아. 영어로 히스패닉 아메리카. 스페인이 아메리카는 뜻이에요. 히스패닉 아메리카. 히스패닉의 뜻이 뭐다? 스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라틴 아메리카 나라는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요. 책 샀어요? 책 없어요? 안 샀어? 서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독립 이후에 히스패닉 아메리카는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지 않아? 독립했는데. 그래서 히스패닉을 빼고
라틴이라는 이름을 새로 갖다 붙인 거예요. 독립 이후에.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도 학자들 일부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 안 쓰고 히스패닉 아메리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대한민국인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듯이 우리 굉장히 기분 나.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 한국 뭔가 뭐 대한민국도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도 요새는 다 찾아왔지 한 80년대까지는 히스패닉 아메리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래 히스패닉은 뜻이 뭐다? 스페인이라는 뜻이다. 그럼 어떡하냐? 스페인에 있는 곳이 이베리아 반도예요. 이베리아 반도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어로 그쪽을 이베리아라고 했고 로마인들이 뭐라고 하면 히스파니아라고 했어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이베리아 반도를 뭐라고 했냐? 이베리아. 로마인들이 히스파니아를 뭐라고 했다?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는 그리스어, 히스파니아는 스페인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미안해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틴어에서 단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차이 뜻은 똑같이 뭘 가르친다? 이베리아 반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히스파니아가 나중에 이게 스페인어로 발음될 때 히스파니아 하다가 통속 라틴어 거치고 발음이 어떻게 했다? 에스파니아나 히스파니아나 히스패닉이나 다 뜻이 뭐다? 같은 뜻. 여기서 파생된 언. 그래서 히스패닉 하면 원칙적으로 스페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새는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 하면 주로 그냥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불법입니다. 원래 히스패닉 하면은 라틴 아메리카든 스페인 상관없이 뭐예요? 옛날에는 스페인이든 라틴 전부 그쪽이든 무슨 뭐야? 히스패닉 월드였어요. 그래서 히스패닉 세계 하면은 지금도 영어로 히스패닉 월드 하면은 스페인을 포함합니다. 히스패닉 세계 하면은 라틴 아메리카 세계 하면은 라틴 아메리카 되고 히스패닉 세계 하면은 스페인까지 포함하고 내가 수업에 히스패닉 사회 이해한 거는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요새 미국 내 스페인 그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남도 부준이 이미 인구의 50%, 심지어 80% 이상이 히스패닉으로 채워졌어요. 그쪽까지 팽창이 됐기 때문에 히스패닉 사회 이해로 명명을 했고요.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내 히스패닉까지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알겠죠? 원래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베로인들하고 바스크인들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원래 토착민 이베리아인들, 바스크인들. 스페인 가본 사람 있어요? 한국은 음식이 남쪽이 맛있어요? 북쪽이 맛있어요? 남쪽이 맛있죠? 북한을 가본 적 북한 정말 음식이 먹을 게 없다고 그 스페인은 남쪽이 맛있었고 북쪽이 맛있어요. 스페인에서 음식도 맛있는 데는 뭐 갈리시아 지역이나 이런 쪽이 맛있는데 특히 바스크 지역이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 특히 여학생들 음식 좋아하면 스페인 여행 가면 꼭 여름에, 겨울에 가면 안 되고 여름에 마드리드가 40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마드리드 갔다 1박 2일 정도 꼭 산세 같은 머물다 더운데 거기 가면 여름이도 한 22도, 25도밖에 안 돼요. 추워요. 그러니까 더운 데 있다 추운 데가 워낙 선내 좋은 데다가 정말 도시가 아름다워가지고 미국, 특히 미국 남자들보다 미국 여자들 한 20대, 30대 여자들이 가장 로맨틱한 지역을 여겨지는 지역 중에 하나 그쪽이죠. 관광객 미국에 많이 와요. 가면은 음식이 정말 맛있고 골목마다 중세 유럽의 골목에 술집들이 있는데 보통 스페인 타파스 문화가 와인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집어먹고 돌아다니는 문화거든요. 근데 스페인 타파스 문화가 바스크에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이 바스크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 돌판 위에서 구워서 주는데 세계에서 정말 맛있는 고기는 아르헨티나 고기 정말 맛있어요. 여행하다 남미나 스페인이나 무조건 아르헨티나 고깃집 이름 붙으면 무조건 들어가면 먹지 않아요. 한국에 웬만해서 전주집 들어가면 먹지 않듯이 그래서 무조건 아르헨티나 고기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면 맛있어. 브라질리아 붙으면 브라질 가니까 같이 현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교수님 브라질 고기 맛있다고 막 해. 맛없어요. 별로. 한국 사람이 뭐 맛있겠지만 아르헨티나 고기에 비하면 정말 맛이 없는 거고 브라질 고기는 질겨요. 소 자체가 틀려. 물소 성분이 물소 쪽 빨아가지고 틀리고 아르헨티나 고기 정말 맛있고 바스크 고기 정말 맛있어. 아르헨티나 고기보다 좀 더 한 단계 위가 더 많진 않아요. 바스크 스페인만 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스크 고기. 아무것도 양념 안 하고 소금만 뿌려 먹는데 뜨거운 돌판에 접시가 뜨거워 거기서 그냥 구워 먹거든요. 근데 비싸.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고식당이 두세 군데밖에 없어. 딱 두 군데 있구나. 미리 한 1주, 2주 전 예약해야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 팀 공식 그 지정원에 들어가지고 비싸요. 보통 1인당 최소한 5, 60유를 잡아야 돼요.
집사람 닮고 거기는 꼭 가야 되는데 둘이 좀 와인이랑 마시면 한 150명, 200명 나와. 비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가지 말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미 가면 그냥 아르헨티나 고깃집 가서 먹고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갈 때 거기 꼭 들고 간다면. 자, 바스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바스크 애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바스크 요거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스페인의 역사를 할 때 기억해둬야 될 사람들인데 스페인 북부 산맥 지역에 살아요. 사실은 유럽의 어느 인종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유럽의 모든 언어는 핀란드하고 헝가리하고 터키어 세 개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 어려운 프로토 인도 에우로뼈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니? 내가 지금 내가 잠을 자야 될 거 가지고 비행기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보고타에서 까르타나에서 보고타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보고타에서 비행기 타서 갈아타고 파리까지 왔다. 파리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서울 왔는데 파리 탈 때 내가 수면제를 먹었어요. 잠을 자려고. 오늘 수업하고 2시에 수업하고 4시에 회의 있고 6시에 또 뭐 리더십 특강인가. 하필 왜 오늘 내가 교육하는 거 알면서 오늘 맡겨놔. 리더십 특강인가.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현대차나 몇 개 해가지고 같이 어디지? 우리 글로벌 라운지에 사는 게 뭐야? 주체가 어디야? 우리 연구소하고 동원 글로벌 리더센터하고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르기에서 대사들도 오고 현대차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 학기는 아예 그냥 현대차랑 같이 그때 뭐죠? 현대차 브라질 갔을 때 권성태 부사장이 얘기하니까 현대차에서 보내주고 또 현대차가 요새 뭐냐면은 찾아가는 강의야. 취업할 때도 요새 파업에 시달리기 어렵겠지? 문제 심각해요. 생산성이 브라질의 삐라시카가 운영 지점이 방문했었는데 거기 생산성이 울산보다 1.5배가 높아요. 임금은 현대차 울산공이 4배에서 8배 비싸.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 콜롬비아에서 초대받아서 안 게 그쪽 정부에서 요새 생산 방향성에서 나오고 그 생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그 초대 가서 얘기 발표한 거였는데 속으로 한국 자체가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아닌데 그걸 참 얘기 못하고. 물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우리가 그게 맞아 죽으니까 해외학들 얘기하라고 해외학들만 인용해. 걔들도 경제를 발전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 얘기하면 맞아 죽으니까 나 같은 외국자가 얘기해줘. 근데 긁어주기 원하는 거고. 그럼 뭐 신문에 인터뷰에 나주면 외국자가 누가 그거더라 해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거고. 나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신문에서 전문가 포장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외국학자들 한국 원래 포장을 믿지 못해. 포장 데리고 보면은 그냥 포장을 해줘. 얼굴 살아가지고. 그치.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무서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남미 국가가 전통교육 할 게 선택과 집중을 했을 경우에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면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안 하면 선택과 집중을 못하지만 또 결과 어떤지를 보여줄 거고 다양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한 말 무섭다. 특히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야? 그쪽도 선택과 집중이 요새 무서워. 의대 보면 이제 지금 내가 86학번이거든요. 의대가 마지막 세대야.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더라. 경쟁이 심하더라고. 그치? 경쟁이 심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한다는 건 경쟁력 없는 부분은 구조에서 없애는 거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키운다는 얘기인데 한정된 자원이 있을 때는 이 한정된 자원을 모든 산업 분야에 나눈다면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지. 한국에서 발전을 해왔어. 60년씩 80년대 계속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대신 소외되는 분야는 소외되고 열받죠. 피 맺히고 한이 맺히고 눈물이 흐르고 갈등 나고 때려 죽이려내고 남들은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전부 앞으로 낫지 않을까 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선택과 집중했을 때 소외 받은 계층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모든 게 국가마다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바스크 얘기를 하나 또 드렸는데 바스크인들
유럽이 어느 어불에 속해 있지 않아요. 바스커가. 지구상이 어느 어불에 속해 있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인종이 지구의 어느 인종과도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들 뭐 히스토리 채널인가 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많은 썰이 있는데 거기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뭐 마야의 뭐 피라미드가 뭐 잊혀진 아틀란타의 뭐 그 유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 뭐 일부는 또 뭐 바스크인들이 뭐 그 뭐죠? UFO 외계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 인류학적이나 언어학적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스페인에서 폭탄 테러가 터지면 주로 여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요새 많이 그거 하지 잠잠해졌지만 이 둘만 행복하게 살다가 반도라고 했죠. 반도의 특성이 뭐냐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문화가 교차하지만 문화만 교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침공이 들어와요. 한국도 역사에 보니까 900 몇십 개의 침략이 최근 200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성공이야. 998회인가? 우리 때 국사 배웠고 저는 국사 안 배웠지만 국사 선생님이 막 밑줄 찍고 막 외우라고 했던 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거 기억나면 993회인가 그랬어. 고등학교 교육이 무서워요.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무서웠던 게 국사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한 번씩 물어봐. 안 하면 무조건 때렸어요. 외워야 돼 그냥. 그 안개식 교육이 무서운 게 이해는 안 하고 무조건 다음날까지 외우라고 해요. 선생님이 다 시켜 걸어주는 아니면 치순을 시키는지 무자를 시키는지 안 하면 그냥 때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외운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더라고요. 주의식 교육이 무서움이 위대하죠. 맞으면서 외운 거 잊질 않더라고요. 그치? 요새 그러면 큰일 나지? 그치?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건 소용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외웠다 뿐이지 그게 뭐와 연관이 되는지 연관성이 없어. 연관성이 없는 그냥 지식은 잡지식이면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난류가 시를 연관이 되지. 안 돼? 그치? 연관이 되지, 그렇게 써 들어보니까. 지금 잊어버렸지? 근데 사람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 뇌에 대해서 좀 알겠네? 우리 아이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애는 용량이 한정이 있어서 들어온 건 잊혀져야 돼. 안 그러면은 잊혀질 거야. 그렇죠?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 이거 신경 떠는 거죠. 50번 해야 될걸? 그렇죠? 너무 사랑했는데 술 마시고 밥 먹고 고민하다가 잊어버려야지. 그거 10년, 20년 하면 그게 정신병 가지. 내가 거기 비행하냐면 비행이 하도 일다 보니까 영화를 봤는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또 보니까 그게 사실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정신병 돼가지고 가긴 몇십 년 동안 진념을 하다 결국 죽잖아. 그치? 정상의 탈 아니야. 그게 바로 편집이고, 그쵸?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젊으니까. 자. 바스크 이베리안 바이다, 그 다음에 켈트인들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켈트인들이 이때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서 이때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사는 주요 인종들을 켈트, 스페인어로 셀티베로인데 영어로 그냥 한국어로 켈트 이베로인들, 켈트인과 이베리아 반도의 혼종에서 켈트 이베로인들이라고 그러고 바스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쪽 산악지대에서 인종이 거의 혼혈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스크는 혼혈되지 않고. 그러다가 또 그리스인들이 있죠. 그리스인들도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해요. 그리스인들이 침략한 이유는 해상국가였죠. 지중해 그 해상도를 하려고 스페인의 곳곳에 식민도시를 건설해요. 무역항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켈트 등등이 침입받고 로마인이 침입받고 후에 로마의 침입, 그 다음에 아랍인들 침입, 무어인들, 아랍인들 침입, 그 다음에 어디다? 게르만족이 침입. 스페인 사람들이 보면은 원래는 이베리아 원주민의 바스크까지 섞여 들어가고 켈트인 섞여 들어가고 카르타고 있죠. 카르타고 오시면 카르타고의 피가 섞여 들어가고 또 어디 섞여 들어가요? 로마의 피가 섞여 들어가고 게르만의 피가 섞여 들어가고 또 어디가 섞여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들어가요. 굉장히 복잡한 피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스페인을 이해할 때는 로마 문명의 뿌리 위에 게르만 문화가 짬뽕이 되고 거기에 아랍 문명이 스며들어오고
플러스 카톨릭 문화가 스며들고 플러스 유대 문명이 스며들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고 하죠. 기원 1세기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전 세계를 떠돌다가 711년에 스페인이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스페인 이슬람의 침공을 받은 다음에 이슬람과 대립할 때 적과 싸울 때는 뭐든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711년부터 1492년 이슬람을 완전히 추방할 때까지 거의 800년 기간 동안에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적이 어디다? 스페인이었고 스페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안 했어요. 그래서 1492년 때까지 스페인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카르타가의 피가 섞여 들어간 데다 거기는 그 망하죠. 로마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로마의 뿌리에 로마에다가 게르만 플러스 이슬람 로마 게르만 문명 이슬람 플러스 카톨릭 문명 플러스 유대 문명 이 5가지가 스페인을 이룬 주요 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에트랑은 어떠냐? 그 5 문명이 짬뽕된 데다가 그 문명이 건너가서 또 뭐하고 혼합해요? 인디어 문명과 혼합이 돼요. 플러스 나중에 뭐가 혼합돼요? 흑인 문명까지 일부가 혼합되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종이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곳이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문화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 문명이 짝꿍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가치가 하나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중성이겠죠? 그 모든 이중성은 어디서 온다?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피의 혼혈로 이루어진 다양성이고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은 반도지만 사실 우리는 어때요? 단일민족이죠? 그것도 거짓말이야. 몽고가 고려를 50년 동안 침략했고 고구려 정부에서는 고려 왕실에서는 강화도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정 국토를 몽고의 군인들이 남자들만 왔어요. 우리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만뒀을 것 같아요? 가만 안 뒀어요. 6.25 때 7년 동안 외군들이 이 땅에 여자들이 가만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만두지 않았죠. 청나라 군대가 가만뒀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는 징기스칸 쪽, 몽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몽골 발전이 있어요. 현재도 같고 일본 사람 우리하고 차이 있어요? 차이 없어. 중국 사람은 차이 없어. 동남아 쪽 가면 차이가 있지. 단지 피가 섞일 때 모를 뿐이지 단지 진작을 해요. 보통 이제 쌍꺼풀이 있으면은 남방계다, 북방계다, 피부가 피가 북방계다, 피부가 깜짝 남방계다. 원래 한반도도 원래는 신라나 가야 쪽은 남방계고 고구려 이쪽은 원래 북방계에서 있는 북방계에서 남방계와 북방계가 통합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얼굴 보면 대충은 남방계다, 북방계다, 유학자들 대충 안다고 해요.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이 섞여서 원래가 우리 단일족이 아니고 거기에 우수한 친구의 피가 섞였는데 단지 다 같은 우리 몽골 계통 쪽이기 때문에 우리 흑인족, 그치? 중국 사람이 백인이었고 일본 사람이 흑인이었고 우리 피는 이상했을까? 우리 단일족은 아니었어, 솔직히. 단일민족이 쩍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 고향인데 부산이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한테 침략을 많이 당했어. 내가 왜 갔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우다가 가가지고 부산에는 다 일본 사람 피가 섞였을 때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안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그런 거 받아 적을 필요 없어. 그거 쓸데없는 여자임인데. 단지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그 얘기 왜냐냐? 스페인은 무수한 민족의 침입을 받았지만 한국은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게 993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중국한테 독립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국 옆에서 그런 적이 유일해요. 베트남이 천년 가까이 지배받았죠? 원래 중국 완전한 통일하면 딱 2군데 끝나면 동남 뭐죠? 그 도읍을 성립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네요. 어쨌든 티베트하고 베트남과 한반도를 관리하면 중국의 통일이 완성돼요. 항상 어느 왕국이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 저도 중국 역사 잘 모르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은 왕국을 정복하면 반드시 먼저 티베트, 베트남, 한반도를 3군데를
정보하면 끝난다고 깨끗이 정리하세요. 중국이 끝나고 나서 6.25 이렇게 참전했죠. 베트남 침공했죠. 티베트 정복했죠. 그게 항상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항상 반복되었어요. 항상. 베트남은 뺏기기, 정복 당하기도 하고 이번에 정복 안 되겠지만 한반도는 항상 침략을 당했어도 독립성 유지했고 티베트는 왔다 갔다 했고 베트남도 왔다 갔다 했고. 자, 마찬가지로 반도도 스페인 사람들도 한반도만 반도기 때문에 반도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혼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하고 되게 틀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 틀려보지 것 같지만 스페인 사람들을 알면 할수록 굉장히 멘탈리티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계 업계에서 아는 건데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와서 저 시계 좀 멈춰 최대한 시계 멈춰. 저 시계 좀 고쳐야 돼. 저 시계를 보고 있는 셋이라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 영화계 업계인데 스페인에서 영화가 스페인 기대가 또 5천만 원이거든요. 스페인에서 영화 관객의 그 영화 몇 명이 들어간지가 한국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미국에서 사이언스 픽션이 인기 있는 한국으로 망해요. 스페인에서는 망해요. 미국 사이언스 픽션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스페인에서 성공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이 서로가 스페인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흥행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몇 명 되는지 먼저 파악하면 정확히 있지.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어느 정도 그 테이스트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전혀 우리하고 생김새가 달랐거나 인디오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같지만 알게 모르게 멘탈리티가 은근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반도라는 특이성에서 났다는 거 기억해 주시죠. 하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오진이 없어가지고 또 길게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빨리 나와서 수고했어요. 50대 올려놨지?